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실감이 되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군대 제대 후 큰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근무를 하던 어느 날 군대에서 저를 무척이나 힘들게 하던 선임을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봤더니 큰아버지 회사의 외주업체 사장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버지 회사의 재계약건으로 오게 되어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고 남을 무시하는 말투가 똑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제가 조카라서 참기로 했습니다. 제가 큰아버지께 그 사람은 인간성이 좋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계약을 아예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인연을 또 만나게 되는 이치와 당하기만 했던 악연에게 반대로 대갚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행을 해야 될지 또 바르게 풀을 수 있는지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질문자의 내용은 원수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만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질문 내용으로 봐서는 이건 외나무다리에서 원수가 만난 게 절대 아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냐면 군대에 괴로움을 당했고 그 군대에서 괴로움을 당했고 나름대로 핍박을 당했고 불이익을 받았는데 훗날에 또 이 참 회사 거래처 사장 아들이고 인연이 돼서 또 얼굴을 보게 됐어요. 그래 놓으니까 그 불쾌감도 생기고 기분 나쁘고 거래를 끊고 싶은데 또 이게 그 회사 조건이라든가 환경 조건을 생각해서 거래처는 끊지 못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거래를 한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걸 과연 어떻게 풀어가는 게 좋으냐고 물었는데 핵심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핵심은 너의 마음 질량과 너의 깨달음이 그러니까 너의 마음 질량, 너의 깨달음, 너의 어떤 대인관계, 너의 부족한 걸 냉철하게 돌아보고 공부하라고 그 인연이 온 겁니다. 그러면 군대 시절에 괴로움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시절에 그 인연이 와서 나를 괴롭혔다는 건 나로 하여금 깨우침의 인연으로 온 것이고 또 그 인연이 다시 또 인연이 돼서 거래처로 왔다는 것 또한 내가 그 인연을 바르게 풀지 못하고 원망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이 원망심으로 가득 차지 말고 공부 인연으로 받아들여서 바르게 풀어내라고 다시 공부 인연으로 왔다는 뜻입니다. 그럼 먼저 어떤 생각을 했느냐? 먼저 어떤 생각으로 그 환경이나 그 인연을 만나거나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첫째,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인연을 또 만났다는 건 나로 하여금 무언가 깨우치고 공부할 게 있었구나. 내가 저 사람 인연을 보고 싶지 않은데 또 만났다는 건 필시 내가 부족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저 인연이 왔구나. 또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인연인데 왔다는 건 저걸 원수로 삼거나 불쾌감으로 삼을 게 아니라 저 사람 관계를 어떻게 하든지 잘 풀어서 좋은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 없나를 하느님이 지금 보고 있구나. 좋은 인연으로 풀어갈 건지 아니면 저 인연을 접을 건지 나의 질량을 지금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두 번째로 알아차려야 되고 세 번째는 큰아버지 이 회사에서 인연이 돼서 거래가 된 관계로서 지금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자기 잣대로 불쾌하다. 또 자기 잣대로 원수다. 자기 잣대로 기분 나쁜 인연이다. 이런 마음으로 재단을 해서 인연을 끊으려 한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매우 부족한 생각이에요. 이건 일은 일이고 공은 공이고 사는 산데 이걸 내 사적인 감정으로 공사를 구분 못하고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 분별하려고 하는 자체는 이건 본인의 잘못이다. 상대가 인품이 좋든 나쁘든 결함이 있든 이 생각을 가진 것은 내 잘못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질문자 당사자 잘못이다. 그 상대 인격이 부족했던, 그 질량이 부족했던 부족한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된 것은 반드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서 이 인연이 온 거라는 뜻입니다. 풀어야 될 공부거리가 없거나 숙제가 없다, 안 오게 돼 있어요. 그 인연이 다시 겹쳐서 온다는 건 반드시 공부거리가 있고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는 관점을 내 불편한 잣대, 내 욕심의 잣대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항상 탁한 인연이 오거나 부족한 인연이 올 때는 어떤 식으로든 내 환경이 탁해졌든 내 스스로가 탁해졌든 내가 공부거리가 있든 이런 식으로 인연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점검해보고 먼저 돌아보고 먼저 반성하면서 풀어가야 된다. 그러면 풀어간다는 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걸 공부 인연으로 받아들여서 긍정으로 인연을 잘 만들어갈 정도의 인연이면 긍정으로 풀어서 잘 만들어가면 더 좋고, 상대가 너무 질량이 바닥이고 싸가지가 없고 너무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도저히 좋게 풀어갈 인연이 못 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공부 인연으로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인연을 접을 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를 막 쑥대밭을 만들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이 인연을 보면서 어떻게 저 인연을 잘 정리할 건지를 연구하고 풀어나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그러냐? 인연이라는 건 내가 아무리 긍정적인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 깨우친 마음, 열려있는 마음으로 노력해도 안 되는 인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긍정적으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풀어가 보고, 그게 불가능하다 싶을 때는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건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할 때 나쁘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좋게 방법을 찾아서 정리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다. 미움도 내려놓고 원망도 내려놓고 인연을 맺지 않는 쪽으로 정리하면 된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공부거리 인연으로 왔구나라고 알아차려야 된다. 이 세상의 인연은 잘 보십시오. 70%는 하늘이 다 나에게 득되는 인연을 주는 거예요. 좋은 인연도 득되는 인연, 나를 조금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깨우치라고 득되는 인연. 또 때로는 어떤 남자를 사귀다 남자가 상처를 주고 떠나버렸어. 아프게 하고, 이 또한 나를 깨우치게 하고 더 좋은 인연 만나게 하려고 떠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깨우침을 주고 알아차리게 하고 떠나버렸을 때 나로 하여금 질량을 더 높여주고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질량을 깨우쳐주고 떠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주고 떠났다 해서 꼭 나쁘다라고 재단하는 건 내 욕심의 잣대라는 거죠. 때로는 아프게 떠났어도 나한테 득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나한테 좀 기분 나쁘고 마음이 아프면 나쁜 인연, 나한테 달코름하면 좋은 인연, 이렇게 속단하거나 재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연 중에서 70%는 득되게 해주기 위해서 온 인연이에요. 잘되게 도와주려고. 그게 아픈 인연일지라도, 때로는 뺨때기를 때린 인연이라도 나를 깨우쳐주기 위해서 잘되게 인연이 온 경우가 70%라는 거예요. 나한테 욕설을 퍼붓고 가더라도 때로는 나를 도우려고 온 인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때로는 망신을 주고 갔어요.
내가 그 망신을 알아차리고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새로운 일을 하거나 새로운 대인관계를 하거나 새롭게 깨우친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나한테 망신 준 인연이 좋은 인연이야, 나쁜 인연이야? 좋은 인연이죠. 그리고 내가 정신 못 차린다고 술 먹고 주종하니까 정신 못 차린다고 뺨때기를 어떤 사람이 탁 때리는 거야. 이 미친놈 술 먹고 주종하지 말라고. 응? 근데 그 뺨을 한 대 맞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났어. 그리고 그 이후로 술을 끊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인생을 바르게 살았어. 나를 뺨을 때린 게 좋은 인연이야, 나쁜 인연이야? 억울하게 뺨 맞았어도 좋은 인연이에요. 근데 억울하게 뺨을 딱 때린 거야. 그랬더니 이 미친놈 나를 때려? 같이 멱살 잡고 싸워서 경찰서 갔어. 이것은 득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뺨을 맞았어도 내가 그 인연을 쓰기 나름이고 원망을 들었어도 쓰기 나름이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았어도 그 인연을 쓰기 나름이다. 내가 긍정으로 받아들이면 다 득되는 인연이며 깨우침의 인연이며 나를 돕는 인연이 될 수 있다. 그래서 70%는 모든 인연관계가 다 나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것이며 나를 돕고 있다. 실제 나에게 귀인들이란 뜻입니다. 근데 30%는 시험지로 오는 인연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시험지라는 말은 네가 이 인연을 잘 쓸래 아니면 버릴래, 또 이 인연은 넌 잘못 쓰면 네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인연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아주 안 좋아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만 예를 들어보면 가까운 친구였어요. 가까운 친구인데 어디 투자하면 대박 난다고 막 꼬신 거야. 그래가지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그 친구 말 믿고 다 투자했어. 그리고 자기 돈만 투자한 게 아니야. 친척 돈, 또 다른 친구 돈, 지인의 돈까지 다 끌어다가 그 친구 말 믿고 투자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꼬시는지 아세요? 꼬실 때 나도 여기 투자했어 이런단 말이야. 자기가 한 1억 투자해놓고 이 사람한테는 10억 투자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이 투자하는 친구는 저 친구가 1억이나 투자했기 때문에 믿어도 되겠지. 저 달콤한 말을 믿어도 되겠지 해서 막 끌어다가 10억을 투자했어요. 그랬는데 사기꾼한테 투자했거나 부도 나서 날아가는 사람한테 투자했거나 도둑놈한테 투자를 했던 거야. 그러면 이 근본 원인을 제공한 사람, 인연을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아니, 이 근본 인연을 만든 사람은 이 투자 유혹을 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투자 유혹을 한 사람의 친구는 당한 사람이고. 그지? 그럼 이 인연의 고리가 때로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파탄으로 몰고 갈 수도 있고 신용불량자를 만들 수도 있고 자살 기도를 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아주 부정적 유혹으로 투자 유혹으로 사기당해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망가진 사람도 있고 신용불량자 된 사람도 있고 인생이 쫑난 사람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연이 아름다운 인연이에요? 아니죠. 아무리 그 사람한테 공부거리로 깨우침을 줬다 한들 인생을 완전히 바닥으로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시험지 인연이며 빚쟁이 인연이며 악연의 인연이다. 그러면 속은 사람은 내 욕심의 잣대로 분별을 못해서 속은 거예요. 욕심의 잣대로 돈을 더 많이 벌어보려고 욕심의 잣대로 속았지만은,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속았지만은 이 인연법의 분석을 해보면 악연의 고리로, 빚쟁이 고리로, 상처의 고리로 다가와서 내 인생을 무너뜨린 인연이다. 이것은 바로 시험지의 인연이며 악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연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가 인연을 잘못 맺거나 잘못 사귀면 내 인생을 구렁텅이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30%는 하느님이 늘 시험지 주는 인연도 보낸다. 그리고 거기에는 함정의 인연도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하고 깨우치고 현명한 지혜를 확장해 나가면, 바른 분별로서 바르게 분별하고 내 인생을 잘 살아나가는 공부거리 인연으로 만들 수 있다. 어떤 인연이든 깨우침의 인연, 공부거리 인연, 그 시험지의 인연도 좋게 분별해서 잘 풀어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내가 분별력도 부족하고 욕심이 모가지까지 차 있고 공부는 전혀 안 돼 있어. 내 질량이 바닥이야. 그러면 10번, 100번 계속 속는 인생을 살다가 인연 때문에 망하는 거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십시오. 인연을 잘못 만나가지고 큰 손실을 보거나 정말 인연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그 인연 따라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인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악연의 인연이 때로는 되는 것이며 빚쟁이 인연으로 온 것이며 악연의 고리가 와서 나를 훑고 간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무조건 다 100% 좋은 인연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항상 70%는 나를 돕고 나를 깨우치고 나의 귀인이 되기 위해서 모든 인연들이 와요. 맺어지고. 그리고 30%는 다 악연이고 나를 돕지 않고 망가뜨린다 이 소리가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 30%는 나를 망가뜨리려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30%는 내 공부 질량이 되었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냐, 바른 능력으로서 인생을 사는지, 바른 이념으로서 인생을 사는지, 한마디로 어리석게 사는지 현명하게 사는지 다루어 보는 인연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30%가 나를 망가뜨리려고 온다는 말이 아니고 늘 자극으로서 유혹으로서 깨우치는 인연이 온다. 때로는 유혹으로 오고 때로는 아픔으로 오고 때로는 깨우침으로 오고, 이 30%는 그러니까 늘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70%는 함정 없이 나를 돕는 인연이 오는 것이고 30%는 가시밭처럼 그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장미꽃이 아름다운데 잘못 잡으면 가시 찔리죠. 그러면 장미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우니까 이 향기가 좋고 꽃이 아름다우니까 확 잡아버렸어. 그랬더니 확 찔리는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들 중에서 30%는 여러분을 다루어 보면서 도와줄 건지 아니면 훑어먹고 갈 건지 사기치고 갈 건지 함정에 빠뜨릴 건지, 그게 본이든 타의든 자의든 의도하고 관계없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인연들이 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근본적으로 사기치려고 오는 인연도 있지만 원래 의도는 사기가 아닌데 사기로 변질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뜻입니다. 제 얘기는 나한테 투자를 유혹했는데 원래 의도는 사기가 아니야. 근데 결과는 사기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장미꽃처럼 유혹을 해가지고 가시를 찌를 건지 아니면 꽃으로 아름답게 남길 건지 늘 30%는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30% 시험 대상이 되는 인연에 바른 분별로서, 바른 깨달음으로서, 바른 지혜로서 좋게 그 인연을 쓸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춰야 된다. 절대 악연이 안 되도록 바른 깨우침을 열어가란 뜻입니다.